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1984년부터 1985년까지 1년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연쇄 협박 사건이자 미제 사건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괴인 20일 면상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미제 사건이죠. 1984년 3월 18일 오후 9시 일본의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위치한 한 저택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총으로 무장한 괴한 3명이 저택에 침입하여 아내와 딸을 화장실에 묶어둔 뒤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남편을 납치한 것이죠. 다행히도 화장실에 묶여있던 아내가 괴한들이 저택을 떠난 후 간신히 줄을 풀고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은 얼마 안가 일본 전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집에 침입해 누군가를 납치한 것도 대서특필될 만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납치된 사람이었죠. 납치된 남편은 다름 아닌 일본 메이저 제과회사 글리코의 사장 에자키 글리코였거든요. 제과회사 글리코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품인 포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내나 7살짜리 딸도 아닌 외아피 남편을 납치했고, 왜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수많은 의문과 의혹만 남긴 채 40년이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은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에자키 글리코 사장이 납치된 후 약 4시간 뒤인 1984년 3월 19일 새벽 1시 오사카에 위치한 글리코사 이사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장소를 지정해주며 현금 10억엔과 금괴 100kg을 들고 오라고 요구했죠. 이사는 협박범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아내는 효고현에서, 이사는 오사카에서 신고를 하면서 오사카 경찰과 효고현 경찰의 합동수사가 시작되었죠. 합동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범인은 처음에 말했던 곳과 다른 지정 장소로 이사가 직접 몸값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했죠. 이사는 범인의 요구대로 몸값을 준비해 해당 장소로 찾아가 범인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경찰들이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데 범인이 눈치를 챈 걸까요? 이사와 잠복한 경찰들이 지정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경찰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범인들이 정말로 몸값 때문에 에자키 글리코를 납치한 것인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범인이 요구한 몸값이 지나치게 많았거든요. 많았다는 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죠. 10억엔과 금괴 100kg은 엄청난 부피와 무게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약 200kg이죠. 몸값을 노리고 대기업의 사장을 납치한 범인들이라면 가능한 빨리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하는데, 들고 도망치는 게 불가능한 액수를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의 머리를 스친 것은 부인과 범인의 통화였죠. 에자키 글리코의 부인이 범인과 통화했을 때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다고 했으나 범인은 돈은 필요 없다고 대답했거든요. 또한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납치가 목적이었다며 성인 남성인 에자키 글리코보다 7살이었던 그의 딸을 납치하는 편이 훨씬 쉽고 간단했을 텐데 구태여 에자키 글리코를 납치한 점도 이상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범인의 목적이 돈이 아닌 살인이라면 범인을 찾아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몸값 요구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모두가 방법을 찾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사건은 어이없이 마무리되죠. 사건 발생 3일 후인 3월 21일 일본 국유철도 직원이 역에서 에자키 글리코를 보호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범인의 실수지라는 생각으로 출동한 경찰은 도착해보니 진짜 에자키 글리코가 있었죠. 에자키는 집으로 돌아갔고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오사카부 세츠시의 한 오두막에 갇혀있다가 납치범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내용은 더 나오지 않았고 일단 잘 돌아오기도 했으니 의문투성인 납치 사건은 싱겁게 일단락되는 듯했죠. 4월 2일에 에자키 글리코의 자택으로 발신인 불명의 협박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협박장에는 4월 8일 지정 장소에 현금 6천만엔을 가져오라는 지시가 적혀있었고 염산이 들어있는 안약 케이스가 동봉되어 있었죠. 경찰은 돈과 함께 장소에서 잠복했지만 범인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범인은 마이니치 신문과 산케이 신문으로 편지를 보냈죠. 편지라기보다는 도전장이었습니다. 이 도전장에는 자신들이 에자키 사건의 범인이며 도전장을 세상에 공개하라는 말이 담겨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10일 오후 8시 50분경 오사카시에 위치한 글리코사 본사에 느닷없이 불이 피어오릅니다. 본사 사옥에서 불이 난 지 약 30분 만인 21시 20분경 본사에서 3km 정도 떨어진 글리코 영양식품 차고에 주차된 차량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죠.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모자를 쓴 수상한 남자가 가방을 안고 도망치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화재는 금방 진압되었지만 납치와 협박에 이어 방화 사건까지 발생하자 사람들의 불안은 높아져만 갔죠. 그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던 와중 4월 23일 글리코사 앞으로 1억 2천만엔을 요구하는 두 번째 협박장이 도착합니다. 범인들은 4월 24일에 특정 레스토랑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죠. 당일이
밤이 되자 레스토랑에서 메이진 고속도로 서비스 에어리어로, 그러다 마지막에는 공중전화 박스로 현금을 가져다 놓으라며 계속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범인은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사카의 언론사들 앞으로 두 번째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이 도전장에서 자신들을 궤도 20의 면상이라 지칭했는데, 이는 소설가 에도가 람포의 소년 탐정단에 등장하는 캐릭터 궤도 20 면상에서 따온 이름으로 보여져, 궤도 20 면상은 일본을 대표하는 궤도 캐릭터 중 하나로 물건을 훔치기 전에 예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5월 10일에는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아사히 신문 앞으로 또 다른 도전장이 도착합니다. 도전장에는 글리코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었다, 전국에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형마트에서 글리코의 상품들이 잇따라 철수되었고 공장도 멈추면서 글리코사는 수십억 엔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후 약 한 달 뒤인 5월 31일에는 에자키 글리코에게 3억 엔을 요구하는 세 번째 협박장이 도착하죠. 범인은 6월 2일에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 3억 엔을 넣은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차량의 엔진을 일부러 쉽게 고장나게 만들어 해당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워둔 뒤 근처에 잠복하였습니다. 오사카 경찰본부 특수수사과 직원 30명이 총동원된 초유의 작전이었죠. 이번에도 허탕을 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때 오후 8시 45분 수상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경찰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한 남자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얼마 안가 수사 차량은 경찰에게 잡히죠. 모두가 범인을 잡았나 하고 들떠있을 때 체포된 남자는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주차장에 차를 타고 다른 장소까지 운전하라는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자의 주장은 사실이었죠. 남자는 6월 2일에 해당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약 2.8km 떨어진 네아가시에서 여자친구와 차에서 데이트 중이었는데 20시 15분쯤 3인조 남자로부터 습격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완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3대 1이었기 때문에 괴한들을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괴한들로부터 제압당하고 말죠. 괴한들 중 한 명은 여자친구를 데려가 다른 차에 태운 뒤 떠났고, 남은 두 사람이 우리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탓에 괴한들의 말대로 움직였고 경찰에 체포된 것이었죠. 경찰은 남자가 진술한 대로 범인들이 차를 끌고 오라고 한 장소로 즉시 출동했는데, 이곳에서 의문의 차량 한 대를 발견하긴 했지만 얼마 안가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괴한들이 남자의 여자친구를 해치지 않고 21시 30분쯤에 차에서 내려줬다는 것이죠. 그 후 6월 25일 범인들은 글리코사에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다소 파격적이었죠. 이제 글리코를 용서할 것이며 협박을 멈추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과연 범인들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지키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 글리코사에 대한 협박은 멈췄거든요. 바뀐 것은 대상이었죠. 범인들은 에자키를 용서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기 3일 전에 이미 또 다른 식품기업인 마루다이 식품 앞으로 협박장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협박장에는 글리코처럼 당하기 싫으면 5천만 엔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범인들은 이 거래에 응한다면 그 신호로 신문에 파트타임 직원 모집 광고를 게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마루다이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지시대로 우선은 범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을 하였죠. 6월 28일에는 범인들이 마루다이에 전화를 걸어 지시한 곳으로 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 이 통화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였고 그마저도 테이프에 녹음한 뒤 틀어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루다이 직원으로 변장하여 해당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지정한 열차를 타고 깃발이 보이면 가방을 던지라는 내용의 지시문이 남겨져 있었죠. 지시문에 따라 열차에 탑승한 형사는 지시문에 나왔던 대로 하얀 깃발을 발견했지만 가방을 던지지 않고 종점 교토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형사는 열차 안에서 자신을 주시하는 한 의문스러운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나중에 여우눈을 한 남자로 알려지게 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죠. 형사는 여우눈을 한 남자를 계속해서 경계하였으나 즉시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할 방침을 취하고 있던 수사본부는 형사에게 체포 권한을 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형사는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용의자를 눈앞에 두고 놓치게 되었죠. 당연히 범인은 마루다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구나를 알았을 거고요. 그 후 7월에는 마루다이 식품 이사의 집에 현금을 요구하는 협박장이 도착합니다. 7월 6일 범인들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 지정된 장소로 오도록 지시했는데, 이번에도 4번에 걸친 장소 변경이 있었죠.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마지막 장소에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에 또 한 번 마루다이 식품에 돈을 요구하는 협박 사건이 벌어졌지만 범인은 역시나 나타나지 않은 채로 마루다이에 대한 협박은 끝나게 되죠. 하지만 이번에도 연쇄 협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쯤 경찰들도 지쳐가고 있었죠. 아니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오라고 하고 가보면 없고, 그렇다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라 중간에 협박을 포기해버리고 실제적으로 범인이 얻은 돈도 0원이었기에 지칠만도 하죠. 하지만 글리코 협박 사건 당시 방화와
납치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제발 이제 조용히 살기를 바랬지만 얼마 가지 않아 범인들은 모리나가 제가에게 협박장을 보내죠. 협박장에는 글리코랑 같은 꼴을 당하기 싫으면 1억엔을 준비하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청산소다를 제품에 넣고 매장에 놔두겠다라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그로부터 6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 특정 장소로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역시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모리나가 제가에 대한 협박 또한 끝나는가 싶었는데 범인은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산소다를 제품에 넣고 매장에 놔두겠다는 협박장 내용을 말이죠. 10월 7일부터 13일 사이 오사카와 교토, 효고, 아이치현의 슈퍼마켓에서는 수상한 모리나가 제품이 발견됩니다. 제품의 겉포장지에는 먹으면 죽는다, 괴인 20일 면상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정말 청산소다가 들어있는 제품이 발견되었죠. 수많은 유통업계가 모리나가 제가의 상품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모리나가의 주가는 대폭락했으며 손해액은 70억엔에 달했습니다. 이후로도 범인은 하우스식품, 후지야 등 타깃을 계속 바꾸며 다른 식품회사에도 협박을 지속했죠. 녹음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장소를 알려주고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다음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수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몇몇 경찰들이 지정된 장소에 잠복하여 있는 동안 여운운을 한 남자를 몇 번이나 발견했지만 첫 목격 때와 마찬가지로 형사들은 체포 지시가 없었던 탓에 매번 놓쳤고요. 그러던 중 아마추어 무선수신 대역에서 한 아마추어 무선가에 의해 우연히 수상한 내용의 무선이 잡히게 됩니다. 20일 면상 여기는 타마사부로 야근 준비할 수 있는가, 사람 뚜껑 사람 여섯. 아마추어 무선가는 이 대화를 녹음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본부는 이들이 범인 그룹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은 후지야의 노무부장과 도쿄의 한 슈퍼 사장에게 빌딩 옥상에서 2천만엔을 뿌리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들 모두 범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범인들은 잠잠했죠. 이제 연쇄 협박 사건이 사그라드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5년 2월 13일 범인들은 갑작스레 언론에 발렌타인데이 폐지를 주장하는 도전장을 보내죠. 같은 날 도쿄와 아이치현에는 물러나는 게 좋아라고 적힌 초콜릿들이 발견됐는데 이 초콜릿에서는 청산가리가 발견되었습니다. 3월 6일에는 범인들이 와카야마현에 위치한 전통 일본 과자를 만드는 스루가야 회사에 5천만엔을 요구하는 협박장을 보냈는데 어째서인지 이틀 뒤 협박을 연기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죠. 이후 스루가야에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요. 이후 5달 동안 일본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1985년 8월 7일 시가현 경찰본부의 본부장이 퇴직날 자신의 관사 마당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해당 본부장은 범인들이 하우스 식품을 협박했던 시기 잠복했던 경찰들이 수상한 차를 발견했으나 놓치고 만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직하는 상황이었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두들 이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며칠 뒤 범인들은 선언문을 보내왔죠. 선언문에는 회사 협박을 그만둬도 할 일은 많다, 악당 인생은 재미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본부장에 대한 조의라고 밝혔죠. 이렇게 식품회사 연쇄 협박 사건은 정말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범인을 잡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한 사건에 너무나 많은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운운을 한 남자가 처음 목격된 후로 총 7명의 수사 관계자에게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미련을 갖게 하죠. 경찰들은 여운운을 한 남자의 몽타주를 공개하였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남성이 35에서 45세 사이로 추정되며 키는 175에서 178cm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도 이 용의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의문스러운 것은 이들의 범행 목적과 동기이죠.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앞서 말했듯 글리코사 사장의 저택에 침입했을 때 사장이 아닌 7살짜리 딸을 납치하는 편이 쉬웠을 테고 또 230kg에 달하는 몸값을 현금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범인들이 얻어낸 돈도 0원이고요. 주가를 조작하려는 집단의 범행이라는 그럴듯한 설도 존재합니다. 사건의 범인들은 끊임없이 협박만 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지도 않았으며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천상가리를 넣은 식품을 마트에 비치해 놓았지만 사람들이 먹지 않도록 경고문을 붙이는 등 인면피해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브라쿠민 관련 설 또한 존재합니다. 브라쿠민은 전근대 일본의 신분제도 아래에서 최하층에 위치해 있었던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들은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로도 여전히 천민 취급을 받고 있죠. 왜 브라쿠민이 갑자기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냐면 사건 발생 6년 전인 1978년 8월 17일 글리코사의 상무 앞으로 돈을 요구하는 협박 테이프가 배달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테이프에는 스스로를 브라쿠민 해방동맹 간부라고 자칭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글리코사
사장을 납치하고 글리코사를 방어할 것이며 청산을 살포한 과자를 유포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협박은 6년 뒤 그대로 실현되었죠. 북한 공작원 또는 전직 야쿠자가 얽혀있다는 설도 돌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범인도 범행 동기도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오래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을 뿐이죠. 연쇄 협박 사건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